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크래프트라는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는데 첫 시간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머리 길이 같은 경우엔 정밀하게 컨트롤하기는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긴 머리, 중간 머리, 짧은 머리 이 정도인 거죠. 롱, 미디움, 숏 이런 식으로 대략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디움 랭스 대신 숄더 랭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길이는 대략 미디움에서 나오는 길이 어깨 정도에 걸리는 머리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숏 랭스 대신 숏 헤어를 쓸 수도 있어요. 짧은 길이 머리라기보다 그냥 짧은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프롬프트를 사용하셔도 잘 작동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숏 랭스 헤어보다 숏 헤어가 더 짧은 헤어스타일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먼저 보시면 인물에 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해줬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 정도로만 해주고 머리 길이는 미디움 랭스 헤어, 숄더 랭스 헤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컬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블론디 같은 경우에는 금발인 거죠. 핑크, 블루, 그린. 완성된 프롬프트를 생각해 보시면 블루인 경우에 뷰티풀 영 우먼 위드 블루 미디움 랭스 헤어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생각해도 머리색이 파란 걸 의미하겠죠. 이런 명확한 컬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묘사가 없어도 잘 작동합니다. 특히 이 블론디 같은 경우엔 금발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앞에 써주기만 해도 금발의 여성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블루 뷰티풀 영 우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드 하셔서 헤어 쪽에 컬러를 써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헤어 컬러를 명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블랙이나 화이트 혹은 다크나 라이트 같은 경우엔 해당 문장 안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다크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쓸 때에는 컬러를 쓰고 이게 헤어 컬러다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프롬프트에 헤어 컬러를 추가해 주시는 게 잘 작동합니다. 여기부턴 대략 난감한 파트인데 일단 프롬프트를 먼저 보시면 뷰티풀 액트리스 일단 아름다운 여배우고요. 숄더 랭스니까 어깨 정도 길이의 머리 길이를 의미하고 블론디 컬러라고 하면 금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해 주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을 알아볼 건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남자인데다가 여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미드저니를 시작하면서 헤어스타일을 키워드로 배운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실제 헤어스타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는 건 실제 헤어스타일이 이런 게 이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미드저니에서 이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헤어스타일이 나오더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헤어 관련되어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묶은 머리를 말합니다. 더블 번 헤어스타일은 양쪽으로 묶은 이런 헤어스타일을 말하고 웨이비 같은 경우엔 이런 구불구불한 파마 머리를 말을 해요. 브라이드 같은 경우엔 일단 딴 머리를 말하는데 이쪽에 더블 브라이드 보시면 양갈래로 이렇게 딴 머리인 거고 크라운 브라이드 같은 경우엔 딴 머리가 왕관처럼 머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도 머리 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죠. 그런 이유에서 크라운 브라이드 헤어스타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왕관이 씌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라운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크라운 브라이드 헤어스타일까지 완성을 해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결과물이 잘 나오지만 헤어스타일을 명시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가끔 왕관이 씌워지기도 해요. 키워드를 프롬프트에 사용할 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내용을 집어주는 게 프롬프트 크래프트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밥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엔 단발머리를 말해요. 위에 프롬프트를 보시면 숄더 랭스의 밥 스타일이 돼버리면 어깨 길이의 단발머리라고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길이를 숏으로 해서 숏 랭스 밥 스타일로 쓰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헤어스타일 자체에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명시되어 있으면 요 두 개가 충돌이 나게 됩니다. 충돌이 나면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뱅 스타일 같은 경우엔 이 일자 앞머리를 의미합니다. 숏에서만 되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참고하시라고 숏으로 같이 뽑았어요. 뱅 스타일은 요 앞머리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포니테일 같은 경우엔 뒤에서 묶은 머리를 말하죠.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시고 계신 이미지들은 요 프롬프트로 동일하게 실행을 시키고 요 헤어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요 둘은 길이까지 바꾼 거고.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옆모습으로 나오죠. 이유는 이 헤어스타일이 포니테일이니까 묶은 머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앞모습으로 뒤로 묶은 머리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옆모습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밥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있고, 포니테일 같은 경우엔 이 뒷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각이 바뀌는 이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에는 이 키워드들도 알려드리지만, 이 키워드가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요 옆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포니테일 때문이다. 요 점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엔 생머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프롬프트에 블론디 컬러라고 해서 금발의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이 나왔는데, 이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이런 금발보다는 어두운 헤어 컬러에 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미드저니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금발 생머리보다 흑발 생머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긴 생머리다 라고 하면 금발보다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톤 생머리가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세상의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학습한 미드저니도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핑거컬 같은 경우엔 우리가 보통 파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웨이비보다는 구불구불한 게 더 많은 이런 헤어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심지어 실사보다 더 잘 나오는 키워드들도 많아요. 프롬프트를 보시면 큐트걸 위드 헤어스타일인 거고, 니즈 6로 생성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림 톤을 맞추기 위해서 srf 시드를 사용한 거예요. 요 srf 시드는 니즈 6이랑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요런 톤이 나옵니다. V7과 같이 사용하면 요런 톤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헤어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번 스타일 똑같이 나오고, 더블 번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웨이비는 좀 더 만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이런 스타일이 나오죠. 싱글 브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딴 머리가 나오고, 더블은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밥 스타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발머리가 잘 나오고, 뱅은 이렇게 앞머리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니테일도 잘 나오는데 여전히 옆모습이 나오고 있죠. 뒤에 묶은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모습을 보여주는 걸 선택한 거예요. 미드저니는 프롬프트에 특별하게 뷰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없는데 이유 없이 옆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는 이 옆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인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포니테일 때문에 이 옆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핑거컬 같은 경우엔 둘 다 긴 생머리, 구불구불한 스타일의 파마머리가 잘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애니메이션에서 테스트하는 게 좀 더 확실한 헤어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저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여자 헤어스타일 영어로 알려줘 하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헤어스타일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시겠죠. 이런 경우에 실사로 이미지를 뽑으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들 같은 경우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GPT가 알려준 헤어스타일이 실제로 잘 안 나오는 헤어스타일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니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확실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휴즈 아프로라고, 이게 우리가 보통 폭탄머리라고 하는 그런 머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키워드를 알고 실사를 뽑았더니 특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뽑아보니까 만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돼서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헤어 키워드를 얻을 수 있고,
그거 테스트를 니지에서 하시면 만화적 상상력까지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헤어스타일 키워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헤어스타일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 GPT를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엔 GPT가 이미지도 그려주죠. 해당 헤어스타일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찾으셔서 지금 제가 예시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정리한 이 3페이지는 더보기에 파일로 남겨져 있으니까 예시로 보시라고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자기만의 파일로 꼭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앞쪽에서 배운 헤어스타일과 길이와 컬러와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일단 스타일은 더블번이고, 이런 식으로 롱랭스 헤어 하면 더블번이 있고, 롱랭스가 이 번을 롱랭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머리가 이렇게 길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디움 랭스 헤어 같은 경우엔 더블번이 이렇게 나오고 미디움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숏 랭스를 보시면 더블번은 나오고 짧은데 좀 애매하죠. 미디움이 30cm고 숏이 15cm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중간 머리다, 짧은 머리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에서 이 헤어스타일 길이를 표현하는 건 너무 정확한 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길이가 잘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비 스타일 같은 경우엔 롱 랭스면 이만큼의 길이가 보여지고, 미디움 랭스면 적당히 어깨보다 조금 더 내려온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 숏 같은 경우엔 그거보다 짧은 길이가 나오죠. 더블번 스타일에서 미디움 랭스의 길이가 웨이비 스타일에서 숏 랭스와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와 길이 키워드가 같이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이미지는 프롬프트가 이걸로 동일합니다. 이 프롬프트 어디에도 줌인과 줌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반신 정도가 나왔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얼굴 클로즈업 정도가 나왔죠. 프롬프트의 다른 점은 이 머리카락 길이 키워드가 다른 것 뿐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미드저니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짝 엿보면, 일단 뷰티풀 걸을 만들어야 되고 걸을 만들었죠. 그리고 롱 랭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긴 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긴 머리를 여기까지는 표현을 해야 돼요. 롱 랭스의 웨이비는 미드저니 생각할 땐 이만큼은 길어야 롱 랭스다 인 거죠. 만들어야 되는 게 1대1 이미지니까 그러면 얼굴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구도가 딱 맞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만든 거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숏 랭스의 웨이비면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숏 랭스의 웨이비는 한 요 정도인 거고, 어깨 윗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 그러면 나머지 얼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그 중간 어디쯤이겠죠. 저처럼 이런 샘플 이미지를 뽑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 인물 묘사를 이렇게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의상 묘사도 들어갈 테고, 장면 묘사도 들어갈 테고, 동작 묘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메라 화각도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통상적으로 이런 인물 묘사와 의상 묘사와 얼굴 묘사 같은 경우엔 이렇게 그냥 픽스로 하신 다음에 요거 복붙해서 쓰시고, 아래쪽에 동작이라든지 배경 묘사 같은 것만 바꾸셔서 계속 생성을 하시는데, 갑자기 필요한 게 얼굴 클로즈업 이미지가 필요하다 라는 상태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얼굴 클로즈업 관련해서 뭐 페이스 클로즈업이라든지 아이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썼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 클로즈업이라는 프롬프트를 쓰셨을 때는 대략 요 정도 되는 클로즈업을 원하시는데, 인물 묘사에 롱 랭스의 웨이비 헤어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 클로즈업 하면 미드저니는 일단 아이를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롱 헤어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클로즈업 키워드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이 단순하게 키워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같이 함께 다루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클로즈업이 안 된다고, 클로즈업 키워드가 뭐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프롬프트 받아보면 여기에서처럼 롱랭스 웨이비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I 클로즈업을 쓰세요. 그리고 클로즈업이 안 되니까 뭐 마이크로 클로즈업이라든지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클로즈업에 추가적인 키워드를 쓰시는데 그래도 잘 작동을 안 하죠. 그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인물 묘사에 전체를 보여지는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단순하게 머리의 색깔, 머리의 스타일, 뭐 머리의 길이, 이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화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시 질문처럼 여기서 클로즈업을 원하시면 해당 부분에 이 길이 부분이라든지 웨이브 부분을 지우시고 칼라 정도만 남기신 다음에 아이 클로즈업이라고만 쓰시면 눈이 확대가 잘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는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응용이 실제 미용 관련되어 있는 지식에 묶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예시입니다. 노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묶은 머리를 말해요. 그런 묶은 머리를 말하는 노트에 더블을 붙이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가 나오겠죠. 이런 걸 말할 때는 더블 번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건 미용업계에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그냥 스몰 적어주시면 돼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라지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미용업계에 스몰 노트 스타일이라든지 라지 노트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헤어스타일 키워드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묶이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는 예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프롬프트에 사이드 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 헤어만 좀 바꿔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이드 뷰를 넣기 때문에 옆모습들이 나옵니다. 옆모습을 보고 노트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왔죠. 같은 노트 스타일인데 앞모습을 나올 때는 이렇게 위로 나오고 옆모습을 보이게 했더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트가 뒤로 이렇게 묶는 머리를 말하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 스타일을 앞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니 미드저니가 이 위쪽에다 묶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던 제가 그럼 이걸 위로 올릴 순 없을까? 라고 해서 하이노트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위로 묶은 머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안 건데 실제로 이렇게 위로 묶은 머리를 탑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하이노트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탑노트다 라고 부르더라 인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하이노트는 틀린 거고 탑노트가 맞은 게 아닙니다.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적당히 미드저니가 알아듣는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하이노트였고 그 다음에 미들노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요 탑노트 할 때 요건 하프노트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요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이와 미들이 있으니까 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로 노트 했는데, 로 노트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묶은 머리가 나오는데, 로 노트 위드 액세서리 하면 이렇게 비녀 꽂은 머리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노트 같은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GPT를 이용하든지 기존의 지식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쓴 것처럼 하이, 미들, 로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응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응용도 미드저니가 잘 알아들어요. 이번에는 헤어스타일끼리 섞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프롬프트 보시면 뷰티풀 거리고 헤어 길이는 숏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블론디 헤어 컬러로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 스타일 하면 이런 단발머리가 나오죠. 숏과 밥은 시너지가 나오는 길이와 헤어스타일 조합이에요. 앞에서 배운 뱅 스타일을 이런 밥 앤 뱅이라고 해서 적어주면 밥이 요 단발머리를 말했죠. 그리고 뱅은 요 앞머리, 요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웨이비가 이런 식의 구불구불한 머리라면 웨이비에 뱅을 추가하게 되면 뱅 앤 웨이비 하면 앞머리가 이렇게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파마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처럼 뱅은 앞머리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웨이비는 전체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단발이라고 하는 단발머리로 나오면 별 충돌이 안 납니다. 하지만 웨이비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함께 사용하면 이 둘은 충돌이 나겠죠.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미드저니가 헷갈리고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헤어스타일 키워드 사용할 때 이 헤어스타일이 어느 쪽에 나타나고 무슨 스타일을 말하는지 라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것처럼 2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뱅 스타일을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인데 이번에는 더블번이에요. 더블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걸 더블번이라고 하죠. 여기도 더블번 앤 뱅이면 묶여있는 게 나오고 앞머리가 일자가 나옵니다. 묶여있는 걸 표현하는 것과 앞머리는 충돌이 나지 않죠. 그런 경우엔 잘 표현이 됩니다. 싱글 번 앤 뱅이라고 하면 일단 번이 묶은 건데 싱글이면 하나가 묶인 거고 뱅은 앞머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충돌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뱅 스타일이 아니고 이 싱글 번은 여기만 어떻게든 묶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처럼 싱글 번 앤 웨이비 하면 묶은 머리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결과물이 나오죠. 이번에는 포니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롬프트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인물 묘사가 있고 길이는 숄더 랭스고 칼라는 브로니 칼라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헤어스타일로 포니테일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다르게 4장의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앞쪽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이 포니테일이 옆모습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다들 옆모습인 게 보이시죠? 이유는 뒤에 이렇게 묶여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이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위로 묶은 머리인 거죠. 위치도 하이로 올려서 설정할 수 있어요. 반대인 로우 포니테일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묶은 게 얼추 표시가 되면서 잘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엔 의외로 정면이 나왔죠.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정면이 나온 게 유일한데 이때는 미드저니가 로우 포니테일이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묶였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나온 이미지를 보면서 미드저니가 그러면 이걸 어디에 표현했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좀 더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포니테일 앤 뱅은 되게 좀 애매한 실험이에요. 뱅은 앞머리라서 앞쪽이 보여야 되고 포니테일은 뒤에서 묶었으니까 뒷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앞모습과 뒷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미드저니가 선택한 전략은 앞머리는 일단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니테일 묶은 걸 최대한 옆으로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 요즘 묶인 게 좀 이상해요. 여기에서처럼 포니테일은 뒷모습이고 뱅은 앞모습이다. 요걸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뒷모습 안 만들어진다고 문의하시는 분들 있고 프롬프트 받아보면 여기처럼 앞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예요. 앞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고 리어뷰를 해버리면 미드저니는 이 앞머리에 대한 묘사도 해야 되고 뒷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앞에서 클로즈업 충돌나는 예시 들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뒷모습 안 나온다는 부분들 있을 때 이렇게 헤어스타일 같은 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이런 식으로 뷰포인트가 어떻게 바뀌고 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앞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쓰실 때 캐릭터 묘사는 그대로 복사해 쓰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리어뷰나 백뷰라는 프롬프트 썼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의외로 다른 키워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프롬프트가 작동 잘 안 할 때 이유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헤어스타일 길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브라이드라고 해서 땀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는 똑같죠. 숄더 랭스 그대로고 그다음에 칼라도 금발 그대로 유지입니다. 싱글 브라이드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반대쪽이 좀 애매해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럴 때는 이렇게 더블 브라이드 해보시면 양쪽 다 이렇게 두 갈래로 땀머리가 나와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더블 브라이드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늘 그러죠. 싱글인데 한쪽으로 나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싱글 브라이드하고 하이 포니테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포니테일이 묶은 머리인 거고 싱글 브라이드 여기 딴 머리니까 요 두 개가 함께 나와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서 싱글 브라이드의 로 포니테일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따서 묶여진 결과가 나와요. 요 반대쪽이 되게 깨끗해지죠. 싱글 브라이드만 써서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되고 요거 없는 이미지들도 잘 만들어지는 편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보통 거기에 프롬프트를 추가를 이쪽 부분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쪽에 머리카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처럼 한쪽으로 몰려서 나오는 스타일이 되게끔 싱글 브라이드랑 포니테일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써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쪽에 사용되는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한쪽으로 모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처럼 로 포니테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긴 머리만 하니까 좀 심심해서 이제 짧은 머리도 좀 갖고 왔는데, 이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 키워드 같은 경우엔 GPT에 여자 헤어스타일로 알려달라 그러면 잘 안 알려줍니다. 남자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물어봐야 나오는 거고,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들은 사실은 숏을 안 집어넣어도 적당히 짧은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 키워드 자체가 남자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 보시면 약간 남성성이 보이는 게 보여요. 프롬프트의 성별을 뷰티풀 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 키워드가 남자 헤어스타일 키워드니까 남성성이 나온다. 이런 헤어스타일 키워드 사용하실 때 헤어스타일 모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데, 이것처럼 남자 헤어스타일 경우에는 약간 남성성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다. 키워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짧게 가다가 삭발은 뭘까 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버즈컷이라고 하면 이런 삭발머리가 돼요. 삭발머리를 만드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더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단에 헤어 컬러와 헤어 길이에 대한 얘기를 안 써놨죠. 이유는 당연한 거겠죠. 이런 삭발머리는 굳이 숏헤어 랭스라고 안 쓰셔도 이렇게 나온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나머지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어야 표현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인 경우에 짧은 머리가 잘 안 되는 거겠죠. 이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요 삭발 헤어스타일 키워드를 갖고 온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크래프트 첫 시간으로 헤어스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프롬프트 크래프트 시간에는 이렇게 키워드들도 알려드리지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에 다루는 건 미드저니의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굉장히 크고 프롬프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저도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실 때 보면 프롬프트가 90%고 나머지 기능들이 10% 정도의 중요도를 가져요.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프롬프트 크래프트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혹 다뤘으면 하는 프롬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기본입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생성하는데 기본은 뭐니 해도 프롬프트겠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화려한 다른 기능에 눈이 가서 이 기본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본인 프롬프트를 놓치시면 미드저니 고급 사용자로 죽어뜯게라도 못 갑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발자국 단어 기본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